어느 날 대학생인 나영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자 나영은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영은 홀로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예상치 못하게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니 마지막 버스가 20분 후에 온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정류장에는 나영뿐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나영은 버스에 올라타서 가장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탑승하고 보니 버스 안에는 기사 아저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도시 외곽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영은 버스 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봤지만 버스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스는 아주 낯선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가 아닌데? 라고 의문이 든 나영은 약간 불안한 마음에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사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묻는 순간 그녀는 기사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마주보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나영은 기이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빠르게 자리에 돌아와 앉자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화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버스에 흐르던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리면서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너만 혼자가 아닐 거야 라고 반복되는 소리, 그 소리는 점점 크게 울리며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나영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승차벨을 눌렀지만 벨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쩔 도리 없이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 순간 버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나영은 망설임 없이 버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바깥은 한적한 도로였고 어디선가 부스스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버스는 다시 문을 닫고 뒤로 물러나더니 곧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나영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곳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주택가의 한복판이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나영은 있는 힘을 다해 주위의 집들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참 만에 문을 열어준 한 할머니가 나영을 반겼습니다. 어찌 이런 곳에 혼자 오는 게야? 라는 할머니의 질문에 나영은 그저 눈물만 흘리며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영을 안으로 들여보내며 여긴 수십 년 전부터 버려진 동네야. 오래전부터 기이한 일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다 떠났지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영은 이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느꼈던 기이함이 결코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나영은 이상한 기분의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녀에게 얼마간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영은 할머니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언젠가 그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날 밤 머물렀던 주택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꿈결 같던 그 밤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반쯤 잠이 들 때면 나영은 그 기괴한 버스에 라디오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너만 혼자가 아닐 거야. 두 번째 이야기.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은 바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집은 마을 외곽 깊숙한 숲속에 위치해 있었고 아무리 대낮이라고 해도 깜깜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민들은 그 집 근처에만 가도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하며 밤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기곤 했다. 이상하게도 그 집은 언제나 세입자를 맞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부동산 광고에는 넓고 아늑한 전원주택, 조용한 주변 환경이라는 문구가 쓰여있는 전단지가 종종 보였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떠나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마을을 완전히 떠나기도 했다고 한다. 몇 해 전 젊은 대학생인 민재와 그의 친구들은 마을의 전설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들은 탐험을 좋아했고 공포영화를 즐겼으며 무엇보다 담력을 시험해보고 싶어했다. 그래서 어느 주말 친구 일행은 이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햇볕이 아직 쨍쨍한 오후였다. 그들은 숲속에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도착한 집은 비어 있었고 주변은 적막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집안은 먼지가 수북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식탁 위에는 폭풍 후에 날아가지도 않을 것처럼 잔잔한 물이 담긴 유리잔이 3개나 있었다. 봐, 아무것도 없잖아. 민재가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방금 무언가가 지나갔어. 그는 거실 끝에 있는 계단 쪽을 가리켰다. 민재와 다른 친구들은 긴장하며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거나 누구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문이 갑자기 닫히고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가 닫혔다. 일행은 곧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출구를 찾으려 할수록 집은 점점 그들을 미로처럼 가두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고 심지어는 처음 그들이 들어왔던 문조차도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계단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그들은 한노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오래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오래된 책을 들고 있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몸이 굳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민재가 힘겹게 외쳤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냥 나갈게요. 놀랍게도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며 그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그 순간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노파의 희미한 실루엣만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이 집에서는 나갈 수 없어. 다행히도 순간적으로 불이 다시 켜졌고 노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친구들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집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달리고 또 달리고 마침내 숲가장자리에 도달하자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후로 그들은 절대 이 마을에 다시 오지 않았다. 그 후로도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은 무서운 전설을 간직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집에 들어가 용기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이들은 며칠 후면 마을을 떠나고는 했다. 이따금씩 마을 주민들이 술자리에서 그 집 이야기를 꺼내곤 할 때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결론을 내리곤 했다. 그 집은 그저 비어있지 않아 뭔가가 살고 있지.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는 더욱더 미화되어 마을의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아직 대학교 새내기 때의 일입니다. 막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죠. 그때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녔는데 기숙사가 학교에서 좀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대신 밤에는 기숙사로 가는 길이 어두워서 좀 으스스했어요. 저희 기숙사에는 203호 전설이라고 불리는 괴담이 있었습니다. 203호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모두 전학을 가거나 자취를 선택했습니다. 대체로 다들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몇몇은 소리가 들린다, 그림자가 보인다 같은 말을 흘리곤 했죠.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202호에 배정받고 나서부터 조금씩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벽 하나를 두고 있는 방인데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특히 어느 주말 저녁 기숙사는 한적했고 저는 조용히 방에서 혼자 미드나 잔뜩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는 소리였죠. 처음에는 바람이 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꽉 닫혀 있었고 바람이 불 정도로 날씨가 나쁘지도 않았어요. 무심코 지나치려 했는데 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홀리듯이 허겁지겁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가보니 왼쪽 끝에 있는 203호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가 문틈을 살짝 밀어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문을 닫고 그냥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잘 시간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더니 천장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는데 정말로 불안감을 자아내는 소리였어요. 분명 물 셀 곳은 없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에 휴대폰 불빛을 켜서 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물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국은 마치 두 개의 손바닥처럼 생겨 있었어요. 순간 싸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겁에 질려 밤새도록 불을 켠 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막잠이 들랑말랑하면 벽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쪽을 쳐다보면 조용해지고 반복이었죠. 며칠 뒤 제 옆방으로 새로 들어온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벌써 이 괴담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전에 이 방에서 들었다는 기이한 발소리를 설명했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혼자 걷다가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따라오는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친구가 급히 방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 친구가 떠난 이후로 이상하게도 그 무겁던 기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나는 소리도 잦아들고 괴이한 현상도 사라졌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것도 그냥 기숙사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방 203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 역시 그 이후로 그 기숙사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여전히 밤에 그 복도를 혼자 걷는 일은 피하고 싶네요. 아마 그 방에는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숙사 주변을 지나갈 일이 생기면 저는
늘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가끔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이나 기숙사 동기의 이야기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곤 해요. 지금은 그 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그곳에 무엇인가가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